저는 이제 NFT가 기회이자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시장 잠재력에 있다고 봤어요. 작년까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 세상을 디지털 세상까지 확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몸이 아파서 회사를 나갈 수가 없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콘서트를 갈 수 없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시장은 꼭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게임 포트나이트 아시죠? 포트나이트 안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이제 최초로 가상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할 뻔했는데 이제 역발상으로 가상 콘서트를 진행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실제 오프라인 공연 수익의 10배라는 그 약 220억 원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이제 새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첫 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NFT가 될까? 메타버스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의심을 할 때는 그냥 저는 시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지, 실제로 유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일장형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웹 3.0에서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NFT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이게 이제 현실과 연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여행을 가려면은 한 7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700억을 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전 세계에 한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주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없었던 기회들을 많이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우주여행에 이제 아바타가 돈을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이제 결국은 정체성이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NFT가 없으면은 이게 나이고 소유권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꼭 써야 되나 이렇게 좀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NFT를 통해서 이제 나의 또 다른 나인 아바타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세상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계에서 10년 정도 근무했고 투자신에서 6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NFT는 그러니까 저는 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NFT가 이제 NFT를 홀드했을 때 좀 그 불안감 없이 계속 가치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인데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는 뭔가 독특한 세계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그 나의 NFT를 또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세계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례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유명 작가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천국의 꽃인데, 그러니까 실제 작품에서 파생된 NFT를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꽃에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생각한 개념은 그러니까 108이라는 숫자를 도입했는데, 108이 지상의 유혹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108개의 꽃들이 108개의 배경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약 11만 몇 개 이상의 이제 NFT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품도 이제 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가능성은 NFT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진 아티스트들이 또 이제 인지도를 높이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미스터 미상은 이제 워낙 유명해서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독특한 세계관이 있었죠. 현대 사회는 쓰레기다. 이런 세계관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시리즈를 이제 연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리즈가 더 좋은 거는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잘 되면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이제 이 시리즈물들이 이제 또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작품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NFT 작품들이 점점 가치가 있으려면 후속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스터 미상이 이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고스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약 1만 개 발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PFP는 화상 미팅 시에 3D로 이렇게 표정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디지털에서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제랑 맞닿을 수 있는 NFT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는 그러니까 정말 뭐 중요한 순간,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을 이제 기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신의 한 수, 그 유일무이했던 그 대국을 동영상으로 이제 이세돌과 콜라보를 해서 만든 NFT인데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뭐 워낙 이제 이 순간을 이제 남기고 싶은 분들이 이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좀 인지도가 높을수록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좀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스토리가 바이럴 되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의 장점은 이제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청년이 셀카를 뭐 몇 년 동안 찍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못하는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뭐 의외로 되게 높은 가격의 NFT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독특한 스토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되게 롱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초기에 이제 가져왔던 개념이 제3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터와 집을 오가면서 그 중간에 뭔가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커피를 파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으로 제3의 공간을 창출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했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웹 2.0 시대에 모바일로 모든 걸 하니까 이제 스타벅스 앱을 출시해서 미리 이렇게 구매를 해서 친구들한테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하기도 하고 하는 거의 핀테크로서의 또 혁신을 시도했었는데요. 2022년 5월에는 하워드 슐츠가 직접 우리는 NFT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같이 좀 성공한 기업들도 NFT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는 이렇게 NFT 홀더들한테 그런 커뮤니티 혜택을 어떤 걸 줄지 뭐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굿즈도 있고 뭐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뭐 북클럽을 운영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커뮤니티가 왜 중요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웹 2.0 시대에는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데 광고비를 지출하잖아요. 근데 광고비를 지출하면 결국 고객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대형 플랫폼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웹 3.0 시대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고객한테 그 혜택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NFT에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찐팬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꼭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NFT가 뭐 멤버십 카드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채널, 뭐 예를 들면 신제품을 기획할 때 기존 서비스에 뭐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제 NFT의 가치는 커뮤니티로 나온다라고 이제 좀 인사이트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 지인이 클론엑스 첫 서울 미드업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 홀더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PFP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 때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그 각자 마시는 이제 맥주에 이 스티커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뭐 직업이나 뭐 그런 어디 사는지 뭐 그런 주소지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PFP가
그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좀 사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가장 저렴한 것도 몇 천만 원 하고 있어서 지금 사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그래도 확실히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계속 이렇게 커뮤니티도 지속 가능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측면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뽑아온 거는 BTS에게 아미가 있다면 샤오미에게는 미펜이 있다인데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애플을 뭐 거의 카피캣처럼 따라하긴 했지만 사실 샤오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열혈 팬들인 미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년 전부터 광고비 지출할 그런 마케팅 비용을 고객들한테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혈 팬들한테 이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제품 기획을 할 때도 그런 미팬들을 초청을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좀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대에는 좀 찐팬들을 확보하고 결국 그 고객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게 더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좀 제시하고 싶은 개념은 팬덤과 놀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제 관점인데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관점은 호모 루덴스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삶의 본질은 자유로운 놀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자유로운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면 뭐 막 일을 하기보다는 뭐 하고 놀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의 시작이 놀이에서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뜻하는데 뭐 음악, 미술, 뭐 스포츠, 문학 이런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인간은 좋아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 좀 본성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좀 AI라는 그런 기술 혁명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이런 여유, 뭐 그 노동 시간의 자유 그런 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가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선미야 클럽 NFT인데요. 그래서 물론 선미가 이제 찐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프로젝트가 잘 되긴 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좀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이 프로젝트 팀들의 그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역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핑거랩스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우선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전광판에 홍보를 할 정도로 그 NFT 홀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프로젝트를 어떤 걸 했냐면 G마켓에 있는 그 스마일페이랑 콜라보를 해서 스마일 미아 클럽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이제 성공적으로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 NFT 홀더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런칭할 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기존 홀더들을 포함을 시켜서 좀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집시라는 일러스트 작가 사례인데요. 팔로워 60만 명 정도인 작가인데, 그러니까 집시 작가 혼자만으로는 아마 이 NFT 프로젝트를 좀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NFT 쪽 이쪽 씬에서 잘하는 그런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집시의 슈퍼노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NFT 경우에도 지금 뭐 레어템들은 상당히 고가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또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야는 하반기에 좀 다른 기능을 탑재한 또 프로젝트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NFT 모임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전통주 NFT를 판매한 팀이 이제 스타트업 주크박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원래 해외에서는 그 위스키를 약간 실물 교환권처럼 그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뭐 맥켈란 이런 위스키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를 사는 거였는데, 이 주크박스에서 발행한 NFT는 실물 위스키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NFT를 소유하게 되면은 오미나라라는 그 양조장에 직접 가서 양조를 같이 체험을 하고
이제 새로 발매되는 그런 스페셜 에디션에 본인의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매달 1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막 행사 때 사회도 보시고 또 양조장 투어도 계속하고 하는 커뮤니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그 NFT로 올해 1억 정도를 모으셨는데 거의 다 멤버십을 위한 비용으로 그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NFT를 구입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주가 지금 굉장히 퀄리티는 좋은데 그거 대비 마케팅이나 뭔가 문화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의미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NFT를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팀이 하고 있는 거는 약간 ESG 관점에서 뭔가 뭐 기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NFT를 활용하면 글로벌에서 그 의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좀 쉽게 모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좀 레이지 고메 클럽이라고 이게 직역하면 게으른 미식가들의 모임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맛집을 갈 때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해서 가잖아요. 근데 네이버 평점을 결국은 우리 유저들이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입력은 우리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따로 받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웹 3.0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맛집을 추천하고 그렇게 NFT 홀더가 됨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로드맵을 설계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초기에 한 10만 원대에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관점에서 좀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앞으로는 투자와 소비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고 이게 좋으니까 자발적인 마케팅을 하고 가치가 오르면 또 팔고 또 뭐 다른 것들을 또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점은 이제 신뢰성을 부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의 가장 큰 가능성은 기존에는 이제 뭐 내가 다른 그 회사랑 거래하거나 어떤 플랫폼이랑 거래하면 그걸로 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NFT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2차 마켓 형성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10만 원에 샀는데 이게 다시 리세일 돼야지 계속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켓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음원을 이제 어떤 뭐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냥 계약서만 남아 있는 건데 이제 NFT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음원이 내 거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든지 뭐 연결되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BAYC 사례를 또 들고 싶은데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PFP를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스마트 컨트랙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AYC 6711 홀더분이 국내에 있는 덕덕덕이라는 이제 도너츠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최근에 뭐 굿즈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좀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이런 시장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까지 뭐 이런 유통 그리고 커머스까지 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BAYC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 가치가 고민될 때는 시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열광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제페토가 될까? 뭐 10대 아니고서는 공감을 못하지만 제페토는 현재 3억 명의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해외 유저가 95%라는 것 자체는 제페토 안에서의 뭐 수많은 아이템들이 거래될 때 이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이제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샌드박스에서도 지금 아디다스, 뭐 SM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유저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 우주인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NFT는 직접 구입하면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